자, 그럼 오늘도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그리고 문화스포츠부 조현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조 기자, 밤사이 서울에도 꽤 빗줄기가 굵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밤사이 비를 뿌린 비구름이 지금도 전국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각 충청도와 호남 내륙에 이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북 완주의 시간당 40mm, 전주 30mm 등 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이 비구름대가 조금씩 남하하면서 호우주의보가 해제가 됐고요. 지금 비가 집중되고 있는 충청과 일부 호남 지방으로 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또 밤사이 내린 비를 잠시 짚어보면 13일 자정부터 서울 노원에 200mm 가까이, 남양주 195, 춘천 176, 천안에는 143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김승배 본부장님, 네. 어제 사실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집중호우였습니다. 50에서 80mm까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어제 어땠습니까? 진짜 이런 집중호우가 좀 내린 곳이 많았나요? 네, 그 어제 강수 특징을 보면 그 어제 이전의 강수와 좀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그 시간당 한 50에서 60mm 정도의 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충청도 북쪽에 한 150에서 200mm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당 강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강수 지속 시간이 길면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서울, 경기 쪽은 약간 비가 잦아들었거든요. 예. 호우특보도 해제가 됐고 앞으로 오늘 오전에 많이 내릴 곳은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 전라남도. 그러니까 예. 주로 충청 이남 지방에서 많이 내릴 텐데 예. 그러면 서울, 경기가 이제 완전히 비가 그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남쪽에 내리던 이 주 강수대가 이제 활동을 멈추면 다시 서쪽에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비가 이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그런 어떤 내일까지의 강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소강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더울 수도 있다는 건데 조 기자, 그럼 앞으로 얼마나 비가 더 내릴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릴 비의 양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게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쏟아지는 거고요.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수도권과 전남, 영남 쪽에도 100mm, 전남은 200mm가 넘는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을 좀 짚어보면 이 수도권에 비를 뿌린 비구름이 아주 천천히 남하를 하면서 이제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더 세질 텐데요. 예. 중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까지고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은 모레까지 시간당 80mm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예. 더한 거는 충청권과 전북에서는 이보다 더한 시간당 100mm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남은 상황입니다. 예. 본부장님, 제가 어제도 여러 차례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사실 비가 이렇게 그칠 듯 하면서도 계속 지금 조 기자 말해준 것처럼 100mm 이상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곳.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건지, 왜 요즘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자꾸 잦아드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따뜻해졌고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죠. 그 공기의 기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과거에도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 패턴이 단시간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뿌리는 형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런 어떤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국지적인 집중호우 패턴이 더 늘어났거든요. 예. 발생 빈도와 그 강도가 더 이제 커졌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요즘 늘 여름에 겪고 있는 작년에 중부지방에 내렸던 1시간에 141.5mm의 그런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예. 올여름에도 역시 아직 그 기록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올여름에도 역시 장마 기간 중에 그런 강수, 시간당 한 60에서 80mm 정도면 예.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한 그 강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장마 기간 또 이 장마가 끝난 뒤에도 또 대기 불안정에 의한 예. 그런 비, 또 그 이후에 태풍의 이제 계절인데 또 태풍에 의한 그런 어떤 강한 비가
적어도 한 10월 상순까지는 그러니까 이 여름을 지날 때까지는 그 많은 비가 우려가 되고요. 예. 역시 거듭 얘기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런 여름철 강수 패턴이 예. 변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총 강수량이 약간 늘은 건 사실이고요. 예. 강수 일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강수 일수가 늘지는 않았는데 이제 강수 단시간에 많이 내리는 그런 비가 그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침수 피해가 좀 있었고요. 올해에도 그런 피해들을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패턴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나라의 호우가 집중호우 형태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름철에 이렇게 국지적 집중호우를 보이는 그 강수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 예.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마치 여름철에 저 동남아 가면 스콜처럼 그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형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비 방울이 굵어졌네 옛날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한반도 주변의 기온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기온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그 원인만 제공되면 작년에 또 지금 최근 장마 이후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예. 더 빈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런 여름철 강수 패턴이 분명히 변했다. 예. 거기에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다가 지금 저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엘니뇨 현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아직 본격 시작은 안 됐지만 예. 지난 5월부터 평년보다 높은 그런 어떤 엘니뇨 현상이 시작이 됐는데, 자 저는 올 여름보다도 이 엘니뇨의 여파는 내년 여름에 더 큰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조현선 기자, 네. 밤 사이에 피해 상황이 지금 뭐 강보인 기자나 이해주 기자가 연결해서 알려줬지만 피해 상황이 더 집계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출근길 시간이잖아요. 예. 이 교통 혼잡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그 부분부터 좀 짚어드리면 예. 우선 새벽 4시 50분부터 잠수교는 양방향 전 구간 통제가 됐고요. 새벽 4시 10분부터는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도 지날 수 없어서 우회를 하셔야 합니다. 예. 또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에서도 이 많이들 출근길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통제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예. 이 내린 비가 계속해서 불면서 한강 탄천 대교구 지점에서는 새벽 5시부터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그 이해주 기자 연결해서도 보셨지만 홍제동에서 이제 정전 사태도 일어나고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 피해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주변 상황 체크 계속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